자, 그래서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지금 동해안에 온 매우 찜찜한 손님, 네, 미 핵잠에 대한 얘기를, 핵잠이나 항공모함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뉴스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한미 군 당국에 따르면 미 해군이 11일 오후부터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전단을 동해에 전개해 해상훈련 작전을 진행 중입니다. 북한이 오는 15일 태양절을 전후로 핵실험이나 ICBM 시험 발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건데요. 미 해군 항모가 동해에 전개된 건 북한의 핵 ICBM 시험이 잇따랐던 지난 2017년 11월 이후 4년 5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이 링컨 항모에는 F-35C 라이트닝2 스텔스 전투기 등 80여 대의 군용기가 탑재돼 있고요. 이지스 구축함을 비롯한 다수의 함선들과 함께 임무를 수행합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기사만 보면 뭔가 이제 미국이 북한 측에 강력한 경고를 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조금 더 안에서 들여놓고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와 연관한 굉장히 국제 역학적인 복잡한 관계들이 얽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심도 있게 좀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항공모함이 무서운 이유, 이게 원래 필리핀 앞바다에 있던 배거든요. 그 항공모함이거든요. 남중국해에 있던 네, 거. 남중국해에 있던 건데 얘가 동해안으로 왔는데 북한이 갑자기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이유가 F-35 라이트닝2가 있기 때문입니다. F-35 라이트닝2. 이건 뭐냐면 이거는 바다에서 출격할 수 있는 항공모함에서 출격하는 이게 20여 대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얘가 뜨면요, 북한이 감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한의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현재 북한의 어떤 방공망으로는 아무런 저항 없이 털려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주요 방공망이나 핵심 시설들을 털어버리고 같이 딸려 있는 나머지 슈퍼호넷이나 이런 배들, 이런 비행기들까지 합세를 한다고 하면 이 항공모함 전단이 가진 폭격 능력만으로 사실은 북한 전역을 작사를 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이렇게 나타난 이 항모의 근본적인 동해안 쪽 접근 목적이 뭐냐, 요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가 되고 있어요. 먼저 태양절 날 한 번 쏠 거다. 대한민국 정부 교체 시기도 됐고 미국이 저기에 관한 지금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지금 안 보여주고 있고, 우리 특사도 지금 행운의 편지 들고 왔다고 안 만나주는데 북한이랑 뭔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강력한 도발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짜 실체 ICBM 발사를 북태평양 지역 모종에다가 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첩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가짜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왜죠? 왜냐면 이거 팩트입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현재 북한이 자신의 미사일 부대, 주력 미사일 부대를 어디로 옮겼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했었던 황금평 있잖아요. 중국 접경 지역. 중국이 124도선 그어서 내리고 있다는 그 접경 지역으로 지금 북한이 미사일 부대 주력을 그리로 옮기고 있다. 그래서 핵미사일 부대 발사대와 발사기지를 그쪽으로 옮기고 있다는 첩보가 있어요. 아니, 황금평은 우리가 통일 한반도에 주한미군 기지로 딱 낙점 지어놓은 것 그렇지. 아닙니까? 우리가 진즉부터 얘기했잖아요. 네. 그 자리에다가 알받기만 하면 북한에서부터 러시아까지 정말 꼼짝 못하는 핵심적인 자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자리로 지금 미사일 기지, 그 부근으로 미사일 기지를 옮기고 있다는 첩보가 실제 나오고 있어요. 첩보는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외계인한테 들었지. 그 외계인 말고 좀 없어요? 궁금한데 근거를 좀 믿을 만한 기사를 걸로. 못 찾겠어서 제가. 그러니까 동북 삼성에 거주하는 네. 외계인 친구한테서 받은 연락이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문제는 이게 북한이 자신이 폭격을 당할까봐. 왜냐면 중국 국경에 가까이 붙을수록 미국이 폭격하기 부담스럽거든요. 못 건드리죠. 그렇죠. 왜냐면 그거 지나면 중국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중국이 자위력을 발생해갖고 지켜줄 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걸 역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역으로? 왜냐하면 현재 그 시진핑이 정권 연장을 위해서 가장 강력하게 흔들고 있는 게 제1군구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1군구 그 심양을 중심으로 한 제1군구에 있는 일단 산업 기반들을 다 망가뜨렸고 사람들 장군들을 다 잘랐어요. 그리고 심양을 비롯한 길림성 지역 전체에다가 지금 상하이와 비슷한 통제령을 내려놓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 통제령 안에서 뭔 짓을 할지 모른다니까. 일단 교통을 막아놓은 상태에서 가장 대표적인 공업지구 하나를 지금 닫아놓고 있는 거예요. 중공업지구 하나를.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제1군구 군벌들에 대한 여기가 제일 말 안 듣는 데야 시진핑 입장에서. 아니 어차피 시진핑 관할이 아니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군구들을 해체하기 위한 모종의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고 이거는 북한 정권에 대한 위기일 수도 있지만 북한을 이용해갖고 일종의 이제 북한의 핵 개발을 시켜가지고 그 핵으로 남한뿐만 아니라 베이징도 겨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수작을 꾸며왔던 제1군구 입장에서는 생존의 위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일종의 반발로 그쪽으로 핵미사일 비대를 옮긴 거다. 그러니까 북경하고 매우 근접한 위치까지 미사일 기지를 옮기고 여기에서 기존에 있는 탄도미사일이 아닌 고각으로 쏠 수 있는 ICBM 같은 미사일을 발사를 하게 되면 사실상 북경 수비가 불가능해진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 이게 굉장히 복합적이네. 북한 입장에서는 시진핑 쪽을 견제하기 위한 용도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왜냐면 시진핑은 북한에 직접적으로 도와준 게 없어요. 없으니까. 제1군구가 반시진핑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북한을 도와준 거야. 그래서 지금 핵 개발이나 무장 현대화에 대한 모든 자본과 기술들이 그쪽에서 흘러 들어와 있는데 그쪽이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든든한 군사적 스폰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도발 자체가 이미 이제 김 여장이 그 얘기 하고 있어요. 우린 이제 총탄 같은 거 안 쏜다. 이제 우리 쏘면 핵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15일 날 진짜 핵실험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저는 약간 지금 15일이라고 하니까 그 페이스북 숫자 있잖아요. 그게 15일 날 디데이거든요, 이제. 네. 그거 같아요. 그거 아니고는 뭐 다른 게 없지 않나? 15일 날 실제 핵실험이 이루어지든가. 근데 물론 아직 핵실험의 징후는 없습니다. ICBM 발사가 실행될 가능성이 높고 그거를 압박하기 위해서 미국이 왔다라고 봐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도 우리 편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한 퍼포먼스에서 끝나고 이게 바로 그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액션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실제 모종의 군사 행동이 있다 그러면 뭐 이런 얘기까지는 하긴 그렇습니다만 실제 ICBM 발사를 위한 연료 충전 같은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일부나마 국시적인 미국의 접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불길함이 든다는 게 일촉즉발의 상황인 건 맞아요. 자, 두 번째 부분에서 중요한 건 동해안에 미국의 항공모함이 떴으면 북한이나 중국만 불편한 게 아닙니다. 러시아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 러시아가 더욱 불편해하는 이유는 현재 지금 동해안에서 앞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훈련의 공식적인 명칭이 미일 합동 군사훈련이라서 그래요. 원래 이게 한미 같이 하자 그랬거든.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거절했어요. 그럼 이제 한미로 가야 돼. 그동안의 수순으로 본다 그러면 한미 군사 합동훈련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들어와 있는 이 항공모함이 하는 게 미일 합동훈련이라는 이름이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제 훈련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럼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한국군 패싱이 되는 거고 일본 배가 여기로 넘어올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동해 쪽으로. 동해 쪽으로. 이거는 아무리 미국하고 같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거고 사실상 도발 행위로 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방부나 정치 외교가에서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이제 온다라고 하는 이것만 갖고도 지금 극동아시아에는 일본,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가 아주 바쁘게 외교적인 셈법을 꺼내놔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갑자기 성김이 내주에 방한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먼저 기사부터 볼까요? 성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오는 18일 방한해서 나흘 정도 한국에 머물 예정입니다. 성김 대표는 방한 기간 동안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대북 문제를 협의할 계획인데요. 김 대표가 지난 4일 워싱턴에서 노규덕 본부장과 회동했을 때 인수위와의 논의를 고대한다고 밝힌 바 있어서 경을 만나기보다는 이번에 인수위원들을 만날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누굴 만날 거냐는 얘기지. 근데 경을 만나도 뭐 경은 모르니까. 네. 근데 인수위를 만나도 그 사람들이 안 와. 지금 인수위 안에서도 아이, 참.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차기 이제 그 장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이종호가. 그 사람 낙마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지금 한두 명이 아니던데, 낙마할 사람이. 근데 아무튼 이종호가 미국 통이긴 하니까 이명박 때부터 미국 통이긴 하니까 뭐 만나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찌 됐거나 뭔가 심상치 않은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거고. 이 나흘 기간 동안에 이종섭. 이종섭 네. 이종섭이 만일에 그 역할을 못 해준다고 하면 성김이 DMZ를 한 이틀쯤 걷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 정부 안에 있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북한 쪽에 있는 핵심 인사들하고 얘기를 중개해주는 만한 인명기한과 시간이 남아있질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건 명분만으로 이걸 세우고 다이렉트로 접촉하려고 하는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인수위를 만나려고 했으면 박진희 그 행운의 편지 찾아갔잖아요. 그때 만나줬어야지. 그걸 안 만났잖아. 문전박대했잖아. 그때는 바이든도 안 만나주고 안 만나줬어요. 걔들은 일단 북한하고 관계를 끊자고 온 놈이고 성김은 어찌 됐거나 민주당 쪽이고 매파 쪽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동안 성김이 우리나라 대북 대표 하면서 뭔가 제대로 된 일을 한 적은 없어요. 간만 봤지. 간만 계속 봤지. 근데 어찌 됐거나 이 사람이 온 거는 지금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대표단보다는 북측하고 다이렉트로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져요. 근데 저는 성킴이 한국에 오면 이분만 오는 거 아니잖아요? 약간 좀 기대를 해봐서 되지. 그건 아닌가? 너무 좀 그런가요? 어차피 지금 이렇게 공식적으로 온다는 얘기는 뭔가 이제 제안 같은 거를 할 거고 북한은 현재 미국하고의 관계를 반 끊어놓은 상태예요. 지난주 공식 언론 매체를 통해 갖고 치매 걸린 늙은이가 지금 자발 없이 막 한다고 하여튼 할 수 있는 극악의 쌍욕을 날렸어. 근데 지금 미국이 오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합의된 내용을 발표하기 위해서 오는 건 아니고 그렇죠. 새로운 대화를 제안해 보기 위해서 온다고 봐야 돼요. 근데 지금 북한이 만나줄 거냐? 나는 안 만나준다고 본다는 거죠. 근데 공식적으로 못 만나도 송 작가님 말씀처럼 갑자기 DMZ를 한번 걷는다든지 그런 식으로는 만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그런 시도를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북한이 완전히 러시아한테 붙어버렸어요. 이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뭐 한미 정상회담 다음 달 24일 전후 전망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왜냐면 이게 쿼드 정상회의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본 들렸다가 한국 올 수 있다라는 우리나라 쪽 내피셜이죠. 내피셜 희망. 바램인 거고 기도. 지금 미국은 쿼드가 무슨 지금 쿼드 신경 쓸 때야? 인도 나가려 됐는데. 나 지금 쿼드 신경 쓸 정신 없고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도 정신이 없어 그래갖고 일본도 안 만나주고 우리나라 특사도 안 만나주고 심지어 인도가 쿼드에서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쿼드에 관련된 회의 이쪽에는 아예 신경도 안 쓰는 게 미국이야.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해서 24일 전후 회담 전망은 우리가 일본으로 가지 않는 이상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그림을 그렇게 만들 수는 있겠지. 한미일 정상회담이 일본에서 이루어졌다. 아주 굴욕적인 그림이 될 거예요. 만일 그렇게 5월 24일 전후로 그런 그림이 그려진다고 치면 말 그대로 막둥이가 가갖고 형님들한테 인사하러 가는 꼴로밖에 안 비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되지만 그럴 가능성에 대한 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